커피는 그 맛도 맛이지만 정신을 번쩍 들게 해주는 일종의 각성제로서 전 세계인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는 대표적인 기호식품입니다. 지난 영상에서도 설명했듯 커피는 본래 동아프리카의 에티오피아 고원지대에서 자라던 토착 작물로 약 1000년 전부터 재배되기 시작해 15세기에는 홍해를 건너 예멘으로, 16세기에 오스만 제국에 의해 이슬람 세계 전체로, 17세기에는 지중해를 건너 유럽까지 전해지면서 전 세계로 퍼져나갔는데요. 사실 커피의 원산지인 에티오피아 그리고 아프리카의 뿔 지역에는 커피보다 오랜 역사를 지닌 더 강력한 각성제가 존재합니다. 이른바 까트라고 해서 커피보다 각성 효과가 더 뛰어나면서도 별다른 가공 없이 그냥 생으로 씹기만 하면 되는 간편한 식물이지요. 하지만 커피가 지난 600여 년 동안 전 세계인의 음료로 거듭난 반면 까트는 그 존재가 알려진 이후에도 1000년 넘게 원산지에서만 재배되고 또 소비되고 있다는 거 왜일까요? 까트가 절대 전 세계로 보급될 수 없는 이유에 대해, 또 절대 그래서는 안 되는 이유에 대해 알아봅니다. 술, 담배, 커피, 차, 넓게 보면 초콜릿 등등 인류는 먹고 살기 위해서뿐 아니라 즐거움을 위해서 아주 다양한 기호식품들을 소비합니다. 그리고 이 중에서는 사실상 막을 방법이 없어서 못 막을 뿐 그 중독성이나 해악으로만 따지자면 빼박 마약으로 봐야 되는 녀석들도 포함되지요. 그렇다면 까트 역시 대한민국을 포함한 대다수의 나라에서 엄연히 마약류로 분류됩니다. 다만 그 독성이나 의존도가 술이나 담배보다도 낮아서 마약류 중에서는 최약체 라인에 속하는데요. 오히려 이런 애매한 중독성과 해악성이 까트의 문제점입니다. 막상 까트를 재배하고 소비하는 나라들에서는 얘를 마약이 아니라 기호식품이라고 생각해서 법적으로도 금지가 안 돼 있거든요. 실제로 까트는 거의 대부분이 동아프리카 끄트머리, 아프리카의 뿔 근방에서 재배되고 또 소비가 됩니다. 까트라는 발음은 예멘식이고 에티오피아에서는 짜트, 소말리아에서는 자드라고 불리죠. 어찌됐든 이 지역들에서는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까트 이파리를 질겅질겅 씹는 게 일상이라 원산지인 에티오피아의 경우 남자의 약 60-70%가 홍해 건너 예멘의 경우에는 무려 남자 90%, 여자 25%가 까트를 매일같이 씹을 정도라고 해요. 그렇다고 이게 쉬는 시간에 틈틈이 하루 일과 끝나고 즐기는 거면 모르겠는데 막상 그렇지도 않다는 거. 이 지역들에서 까트는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누구나 즐기는 생활의 필수 요소이자 하나의 문화입니다. 길거리만 봐도 입에 까트를 한 움큼 넣고 우물거리는 사람들이 한 트럭인 것은 물론이고 결혼식 같은 잔칫날에도, 업무 회의나 미팅을 할 때도, 정치인들끼리 회담을 할 때도 까트가 없이는 그냥 사회생활 자체가 안 될 정도죠. 그래서 까트를 섭취하면 구체적으로 어떤 효과가 있냐? 일단 까트는 앞서 말했듯이 어린 이파리를 그냥 생으로 씹어서 섭취합니다. 한 번 씹을 때 대략 한 다발, 그러니까 100에서 200g 정도를 입에 물고 천천히 빨아먹다 보면 점차 심장 박동이 빨라지고 혈압이 높아지는 한편 정신이 맑아지고 기분이 살짝 좋아지면서 배고픔도 사라진다고 하죠. 근데 이쯤 되면 의문이 하나 생기죠. 아니, 일하는 중간에도 씹고 손님 대접할 때도 씹고 업무 미팅할 때도 씹는 정도면 이게 마약이 맞냐? 이게 실제로 까트 옹호론자들의 입장이긴 합니다. 그냥 담배나 커피랑 다를 거 없다, 영국인들 티타임 가지는 거랑 비슷한 거다, 이런 주장인데요. 이놈의 까트가 현지 사회에 어떤 해악을 끼치는지 알고 나면 절대로 그런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상 이 지역들에서는 까트 때문에 가정이 무너지고 사회가 무너진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일단 까트는 하루 종일 붙들고 있어야 됩니다. 까트 이파리 속에는 암페타민과 유사한 구조를 지닌 카티논이라는 성분이 들어있는데요. 이게 암페타민과 마찬가지로 도파민과 노르에피네프린 같은 신경 전달 물질의 분비를 촉진시키면서 기분이 붕 뜨고 잠을 쫓아내는 데다가 배고픔까지 잊게 해주는 등의 효과를 내는 겁니다. 다만 암페타민에 비해 그 강도나 지속 시간이 덜하고 천천히 추출되기 때문에 효과를 제대로 오래 보기 위해서는 이파리를 몇 시간 동안 계속 씹어야 되는 거죠. 근데 이 암페타민이라는 게 우울증이나 ADHD 치료제로 웬만한 나라에서는 의사의 처방이 있어야 살 수 있는 향정신성 물질이거든요. 그러니까 일종의 열화 암페타민을 갖다가 별다른 진단도 없이 멀쩡한 사람들이 하루 종일 복용하고 있는 겁니다. 마음이 차분해지니까 미래에 대해 걱정이 사라지는데 또 막상 각성 상태라 잠은 안 오니까 하루 왼종일 쓸데없는 소리나 늘어놓으면서 허송세월하게 되는 거예요.
결정적으로 배고픔이 없어지다 보니 노동 의욕 자체가 상실된다는 거. 이런 3단 콤보가 들어가는 와중에 사회가 제대로 돌아가겠습니까? 실제로 10년 넘게 내전 상태인 예멘에서조차 교전 중이던 병사들이 오후 2시만 되면 싸움을 멈추고 각자 까트 타임을 가진다고 합니다. 심지어 까트의 거의 전량을 수입에 의존하는 지부티와 소말릴란드의 경우 가계 소득과 GDP의 거의 3분의 1을 까트 사는데 사용한다고 하니까 사실상 밥은 굶어도 까트는 포기 못한다 급이라고 볼 수 있죠. 이렇게 보니까 누가 봐도 마약 맞죠? 이쯤 되면 이런 걸 왜 금지 안 하나 싶으실 텐데 더 근본적인 문제는 소비자들이 아니라 생산자들입니다. 앞서 말했듯 다들 까트에 돈 쓰는 것만큼은 아까워하지 않는지라 까트 농사가 엄청나게 돈이 되거든요. 실제로 오늘날 이 지역 경제는 까트 때문에 돌아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당장 최대 생산국인 에티오피아만 봐도 까트가 커피 다음 가는 두 번째 수출 작물로서 소말리아와의 외교 문제가 터지기 전인 2021년 기준 연간 가치로 4억 달러, 한화로 5천억 원이 넘는 수익을 안겨줬을 정도입니다. 그런 만큼 까트 시장도 계속해서 커지는 중이라 지난 15년간 재배 면적은 160%, 수확량은 246%가 늘었다고 하죠. 근데 또 이 정도면 양반인 게 홍해 건너 예멘은 더 심각합니다. 까트 판매액이 GDP의 약 6%, 농업 GDP로만 따지면 무려 40% 이상을 차지하고 있을 정도라 예멘 경제 인구 7명 중 1명이 까트의 재배나 유통에 종사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심지어 얘네들은 수출 없이 거의 전량을 자국에서 소비한다는 거. 그나마 예전에는 어느 정도 규제도 있고 선이 있었는데 내전 터지고 나서 나라 꼴 개판 나니까 다들 그냥 살기 위해서 까트만 재배하다가 이 꼴이 나버렸다고 합니다. 지금 소말리아랑 세계 최빈국 엎치락 뒤치락 하는데 까트까지 단속하고 있을 여유가 없다 이거예요. 100번 양보해서 아무튼 일자리 창출하고 수출까지 하니까 좋은 거 아니냐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요. 문제는 농민들이 까트 기르느라 다른 농사를 안 짓는다는 겁니다. 동일 면적당 수익이 다른 작물의 3배를 넘어가다 보니 뭐 어쩔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이러다 보니 또 무슨 문제가 생긴다? 농지와 물이 부족해진다. 애초에 이 지역 대부분이 물 부족하기로 유명한 사막지대잖아요. 그런데 하필 까트가 다른 건 몰라도 수확 직전에 물을 많이 줄수록 상품성이 올라갑니다. 아라비아 사막에 위치한 예멘의 경우 전체 관계 용수의 3분의 1 이상을 까트가 차지할 정도예요. 이처럼 당장 먹을 수 있는 식량 작물도 아니고 커피처럼 전 세계로 수출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뭐 대마처럼 씨앗이나 섬유 같은 부산물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리얼 순도 100% 무쓸모 작물이 이 지역의 모든 농지를 잠식해가고 있습니다. 이러니 자연환경부터 1차 산업까지 생존의 근간부터가 무너져 내리고 정작 식량 작물은 외국에서 원조받거나 수입을 해야 하는 상황이 돼버린 거죠. 그런데 이렇게 돈도 되고 중독성도 있는 마약이 왜 이 지역에서만 재배되냐? 다른 마약류 작물들은 물론이고 동양 친구인 커피도 전 세계에서 재배되는데 유독 까트는 왜 세계화가 못 됐냐? 실제로 까트는 고향이 고향인 만큼 커피와 비슷한 생장 조건을 가지고 있는데요. 대략 1년 내내 영상의 기온을 유지하는 열대 지역이면서 어느 정도 고도가 있는 환경이라면 웬만큼 구린 토양에서도 무럭무럭 잘 자라는 편입니다. 오늘날에 와서 커피가 원양인 아프리카뿐 아니라 동남아시아와 남미 고원지대에서도 주력 작물로 재배된다는 걸 생각하면 오히려 까트가 더 널리 퍼졌어야 정상인 것 같은데요. 이게 참 불행 중 다행인 게 까트는 수확한 지 불과 이틀만 지나도 그 약효가 절반 이하로 떨어집니다. 아까 말한 천연 암페타민 성분인 카티논이 카틴이라는 성분으로 빠르게 변해버리거든요. 커피는 커피콩 수확해서 로스팅하면 몇 달씩 또 보관 유통이 가능한 반면 까트는 수확한 지역에서 거의 바로 소비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기 때문에 고대로부터 그리 멀리까지 전파될 수가 없었고 지금까지 지역구 강자로만 남은 겁니다. 그나마 바나나 이파리에 싸서 다녀야 했던 옛날이랑 비교하면 요즘에는 비닐 포장이나 냉장 보관 등이 가능해서 좀 나아지긴 했습니다만 먼 거리로 수출하려면 결국 항공 운송밖에는 답이 없어서 수지 타산이 안 맞죠. 당장 지도상 바로 옆 나라인 에티오피아랑 소말릴란드 사이에서도 비행기로 수출을 할 정도니 유럽이나 아시아, 아메리카 같은 다른 대륙까지 운송하려
유통하려면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진다 이거예요. 실제로 까트 밀수업자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게 단속반이 아니라 비행기 연착이라는 거. 아프리카 밖에서 그나마 유의미하게 까트를 재배하는 지역은 인도네시아 일부 지역 정도가 있었는데요. 이것도 뭐 현지에 수요가 있거나 수출하기 위해서가 아니고 80년대에 이쪽으로 관광 오는 아랍인들을 노리고 소규모로 재배하기 시작한 거라고 합니다. 물론 2000년대 이후에는 인도네시아에서도 1급 마약류로 지정돼 더 이상 보기가 힘들어졌고요. 그런데 한편 이런 강력한 휘발성이 이 지역 농업을 더욱더 나락으로 밀어넣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한철 농사해서 쟁여놓을 수가 없다 보니까 수요를 맞추려면 휴경도 이모작도 못하고 그냥 1년 내내 오로지 까트만 길러야 되거든요. 이렇게 다들 밭을 갈아엎고 까트만 기르고 한 번 기르면 멈출 수도 없고 경제와 사회가 개판이니까 까트의 소비량은 더욱 늘어만 가고 자연과 수자원은 고갈되고 아프리카의 뿔 지역의 깝깝한 현실을 심화시키는 감초 같은 존재가 바로 까트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나마 그 특성상 다른 나라나 지역으로 퍼질 일은 잘 없을 것 같다는 게 다행이겠죠. 그러나 인간의 욕심과 의지력은 끝이 없고 진공포장이다 뭐다 별짓 다 하면 까트도 어떻게든 장거리 유통할 수가 있긴 합니다. 때문에 오늘날 에티오피아 사람들, 예멘 사람들이 있는 곳이라면 어디에든 까트가 있고 그건 머나먼 한국 땅도 예외가 없지요. 실제로 2018년 제주도로 입국한 예멘 난민들이 까트를 복용하다가 발각된 적이 있다는 거. 뭐 이걸 한국에 본격적으로 유통시키려고 한 건 아니고 그냥 워낙에 평생 씹어왔던 거다 보니 본인들이 못 참았던 경우라고 합니다. 그런데 또 그렇다고 안심할 수만은 없는 게 2010년대 이후 인천공항 세관에서 적발된 밀수 까트만 3.6톤에 달합니다. 다만 이것도 역시 한국 내에서 유통하려는 건 아니고 미국으로 가는 길에 경유를 한 거라고 하는데요. 이유가 재밌는 게 우리나라 세관이 워낙에 화물을 꼼꼼하게 검사하다 보니까 한국을 한번 거쳤다 미국으로 들어가면 입국 시 검사가 상당히 널널해져서 그걸 노린 거라고 합니다. 등잔 밑이 어둡다는 게 이런 걸 말하는 거지 싶어요. 뭐 무튼 한국도 이제는 다문화 사회고 아프리카계나 아랍계 이민자들도 많이 살고 있는 만큼 미리미리 알아두고 더 철저히 단속해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문화 상대주의라고는 하지만 그걸 마약류에까지 적용할 수는 없는 일이니까요. 지금까지 지식해적단의 키드였습니다. 감사합니다.